자, 그 다음 문제풀이. 먼저 레벨 1 포켓몬. 여기 써있는 문장이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차요금 계산. 이것도 뭐 설명이 충분한 것 같네. 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레이지 이벨루에이션 문법 활용.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이런 문법 많이 활용해요. 오케이. 다른 문제는 너무 쉽고 뭐 설명을 충분히 그 문서에 적어 놓은 것 같으니까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문제는 그래도 좀 이게 그 삼성전자 기출 문제예요. 삼성전자도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코테 신입공채에서 코테 위주로 뽑았었어요. 요즘 모르겠다. 요즘 소식을 모르겠네. 삼성전자 기출 문제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어려운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도 평범한 자료 구조들을 조합해서 그렇지만 그 구현에 대한 논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구현해야 되는 이게 실무에서 흔히 만나는 그 좀 어느 정도 좀 복잡한 문제 실무에서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실무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뭐랄까 실무에서 요구된 능력과 거의 그 정도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매우 좋은 문제예요. 실무에서 정말 고급 알고리즘, 고급 자료 구조를 실무에서 활용할 일은 아주 드물어요. 이런 평범한 알고리즘, 평범한 자료 구조를 활용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평범한 알고리즘, 평범한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로직의 양이 많지. 그래서 많은 양의 좀 긴 로직을 양이 많다는 게 로직이 길다는 얘기죠. 긴 로직을 평범한 자료 구조, 평범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긴 로직을 꼼꼼하게 구상하기. 이게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이야. 딱 그런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먼저 뭐 문제는 뭐 각자 읽어보기 바라고. 자, 좌표 게임판에서 뱀이 움직이는 좌표 계산해야죠. 좌표 클래스. 그다음에 해쉬의 이 로케이션 좌표를 해시맵 해시셋의 키로 사용할 거라서 키로 사용하려면 이 두 메소드 이렇게 재정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게임판도 클래스로 구현했고 자, 게임판에 사과들이 있는데 그 사과가 있다 없다 좌표만 기록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키니까 그래서 해시 equals 해시 코드 메소드 재정의를 했어야 했고 이렇게 사용하려면 사과 등록 사과가 있는가 사과 제거. 뱀이 사과를 먹어버리면 제거해야 되니까. 자, 쉽죠? 그 다음에 뱀이 벽에 충돌했는지 확인해야 돼. 자, 이 좌표가 벽에 충돌했는가? 그쵸? 이렇게 되면 충돌한 거지. 게임판을 벗어난 게 벽의 충돌이죠. 그 다음 뱀. 자, 뱀이 몸이 길기 때문에 그 긴 뱀 위치 여러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 좌표 목록. 그런데 전진할 때 선두에 애드되고 전진할 때 선두에 새 좌표가 추가되면 그게 전진이죠. 그리고 후미에서 하나 제거. 선두 추가, 후미 제거. 그게 전진이잖아. 그래서 Q가 필요하죠. 그 자바에서 Q가 필요할 때 그 어레이 DQ나 링크 리스트나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는데
어레이 DQ가 링크 리스트보다 사소하지만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뱀의 이동 방향을 R이 여기서 이 R 이게 row예요. 행 row. C가 컬럼이고 행 열. 좌표를 행과 열로 표현하면 되지. 그리고 VR 그 R이 row니까 row로 이동하는 게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행을 이동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위아래 수직 방향 이동 속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0이면 수직 방향으로 이동 안 하는 거고 플러스 1이면 아래 행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VC도 마찬가지. 수평 방향, 칼럼 방향 이동 속도.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플러스 1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0이면 그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뱀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VR과 VC로 표현할 수 있죠. 처음에 문제에 의하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초기화하면 되고 최초 좌표. 최초에는 이제 뱀 길이가 한 칸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진할 때 머리가 전진하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전진할 좌표. 이 뱀 목록 Q에서 선두 값 그게 머리죠. 머리 좌표 꺼내 가지고 이게 이동 그 로우에다가 VR 더하고 칼럼에다가 VC 더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로우는 변하지 않고 칼럼 값만 1 더해지는 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동할 다음 좌표, 이게 전진할 다음 좌표를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머리가 전진한다. 머리가 전진할 좌표를 몸 좌표 목록에 새 좌표를 넣어주면 돼. 그럼 머리가 그 다음 칸, 이 전진할 좌표가 되는 거죠. 한 칸, 선두에 한 칸, 좌표 목록에서 선두 하나 늘었으니까 그게 머리니까. 그런데 꼬리가 전진한다. 그럼 remove rest 하면 되고, remove rest. 그래서 뱀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고 전진은 이거 두 개를 다 호출하면 길이가 길어지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선두에 새 좌표 추가됐고 꼬리에서 좌표 하나 제거됐고 그럼 전진이지. 근데 뱀이 사과를 먹으면 길이가 길어지죠.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머리는 전진했고 꼬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 칸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호출하냐 호출 않냐에 따라 사과 먹을 때는 호출 안 하고 사과 안 먹을 때만 이렇게 얘를 호출해서 길이를 유지하면 되죠. 자, 몸의 충돌. 몸의 충돌은 뭐냐면 뱀 머리가 몸이 길어. 근데 뱀 머리가 자기 몸에 올라타면 안 되지. 그게 몸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문제에 돼 있어요. 이 머리는 빈 칸으로만 가야 돼. 게임판을 벗어나면 벽의 충돌이라서 안 되고 빈 칸이 아니고 그 자기 몸이 차지하고 있는 칸으로 머리가 전진하면 몸에 충돌한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사과에 있는 칸은 당연히 갈 수 있고 몸에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건 이 Q에 있는 좌표하고 이 전진할 좌표하고 일치하는 게 있느냐 간단하죠. 자, 회전 VR, VC 값이 변경되는 게 회전이죠. 예를 들어서 VR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회전을 하면 그러면 회전은 90도 회전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은 오른쪽 전진이고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왼쪽으로 전진이죠. 그러면 VR은 0이죠. 그래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만 전진해야 되니까 이제 VC가 오른쪽 전진이라면 플러스 1, 왼쪽 전진이라면 마이너스 1. 왼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하면 왼쪽 전진. 이게 아니라면 오른쪽 전진. 그렇죠? 마찬가지야. VR이 1이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회전하면 그 경우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회전하면 그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1.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 VC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 말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왼쪽으로 회전하면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VR이 1이 되면 되고 VC는 0, VR이 1이면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을 왼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러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면 VC는 0, VR은 마이너스 1.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자, 이동하라. 이게 한 칸 한 칸 이동하라라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이동하라. 한 칸 이동이니까 머리가 전진할 좌표. 머리가 전진할 좌표. 이거죠. 머리가 전진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 이동 방향으로 다음 칸 좌표를 구해서 자, 그게 벽에 충돌했으면 이동 불가. 몸에 충돌했어도 이동 불가. 벽 충돌도 아니고 몸 충돌가 아니면 갈 수 있죠. 그러면 머리가 가요. 자, 그리고 꼬리는 자, 사과를 먹었어. 그러면 사과만 제거하고 끝. 꼬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몸이 한 칸 길어진 거죠. 근데 사과가 없는 칸이다. 그러면 꼬리도 던지나면 길이가 유지되죠. 그리고 한 칸 이동 성공. 이 경우는 이동 실패. 자, 뱀 객체 만들고 1초당 한 번씩 움직이니까 이동하라. 한 칸씩 이걸로 이동. 이동 성공했으면 그다음 그 회전 명령, 그 문제 입력으로 주어진 회전 명령이 있죠. 회전 명령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문제로 주어진 회전 명령이 초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빨리 그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시 맵으로 그리고 초가 키고 이동 방향 문자열이 value 이렇게 맵에다가 넣어 놓으면 한 칸 이동했으면 여기서 한 칸 이동했으면 1초마다 한 칸 움직이니까 다음 초가 되죠. 다음 초. 그럼 그 다음 초 다음 여기가 다음 초고 자, 한 칸 이동한 다음에 그 현재 초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이동 명령이 있느냐? 그 초에서 이동 명령이 있느냐? 회전 명령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널이 아니다. 있다. 그러면 회전. 하고 다음 초. 언제까지? 충돌할 때까지. 그래서 충돌한 이거 더 이상 이동 못할 때 초를 리턴하라.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이죠. 자, 뭐 별로 어려운 로직 없어. 꼼꼼히 구현하면 되고 q, 맵, 셋 활용하니까 뭐 여기서 비율적으로 시간 차지하는 부분도 없고 뭐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 이런 것도 없고 그쵸? 그렇지만 꼼꼼히 구현만 하면 되는 이게 평범한 개발자들한테 일상 업무에서 주어지는 그 난이도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긴 로직을 구현해야지. 이 정도도 꽤 길지만 실무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인데 로직이 훨씬 더 긴, 양이 많은. 그러게 일상적으로 평범한 개발자들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예요. 좋은 문제. 그래서 이걸 이 정도 난이도는 평범하지만 양이 많은 로직을 실수 없이 얼마나 빨리 구현할 수 있느냐. 코트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구현해야지 실수 없이. 그래서 실수 없이 빨리 구현하는 것을 훈련하는 건 여러 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밖에 반복해서 훈련해서 풀어봐서 익숙해지면 빨라지잖아. 익숙해질수록 빨라지죠. 뭐 그거밖에 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다음 이진 탐색 추리 이게 코테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쯤에서 나올 만한 유형의 문제예요. 이 정도 유형의 이게 코테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로 나올 만한 문제야.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코테 문제는 자신 있는 거죠. 레벨 그 프로그래머로서 치자면 레벨 3급 문제죠. 레벨 3급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편.
레벨 3 아니면 레벨 4급의 문제예요. 프로그래머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점화식까지는 이 점화식을 이런 점화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이제 레벨 3급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레벨 3급 문제에서 점화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 여기까지는 뭐 코테 훈련을 했다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훈련만 충분히 했다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다음 여기서 문제가 어떤 X 노드의 P 노드를 최악의 경우 없이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 X 노드의 부모 노드란 뜻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레벨 3보다는 약간 어려운 편 레벨 4도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를 처음 고민해 봤어. 이게 좀 그리고 뭐 이 방법이 잘 알려진 알고리즘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내고 좀 생각하기도 좀 쉽지 않았고 생각해보니까 트리맵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푼 거예요. 트리맵은 이진출인데 밸런스드 이진출이라서 균형 잡힌 이진출이라서 그 최악의 경우 없이 언제나 O 로그 n이에요. 그다음에 트리맵의 특징은 그 삽입된 값들의 정렬 순서를 유지한다. 자, 삽입된 값들의 정렬 순서를 알 수 있으면 다음에 삽입할 x의 부모를 그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생각해낸 규칙이에요. 이거죠, 생각해낸 게. 그 트리에 이미 삽입된 값들을 정렬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10, 20, 30, 40, 50, 60을 트리에 삽입을 했어. 그다음에 다음에 삽입할 값이 35야. 그러면 10, 20, 30, 40, 50을 이미 삽입했다면 35 이걸 정렬했다면 35가 들어갈 곳은 30과 40 사이에 들어가지. 자, 그래서 10, 20, 30, 40, 50을 이미 삽입한 다음에 여기 그림으로 설명하자. 자, 이렇게 이미 삽입을 했어. 여기에다가 다음으로 48을 삽입한다. 그럼 이 40 정렬 순서로 보면 48은 삽입하기 전에 45하고 50 사이죠. 자, 그러면 48이 바로 왼쪽에 정렬 순서에서 바로 왼쪽에 45가 있고 그걸 LP라고 하고 정렬 순서에서 바로 오른쪽에 50이 있고 그걸 RP라고 하자. 여기서 이 추리에다가 48을 삽입하면 LP의 자식으로 삽입되거나 RP의 자식으로 삽입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치? 48을 삽입하면 여기 삽입되죠. 마찬가지로 68을 삽입하면 LP 정렬 순서에서 LP가 65고 RP가 70이죠. 65 밑으로 들어가요. 35 LP가 30이고 RP가 40인데 RP 밑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75도 LP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정렬 순서상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가장 가까운 값 그 값들 두 값들 중에 하나의 밑으로 들어간다 가 생각이 났어요. 왼쪽 값은 x보다 삽입할 x보다 작은 값들 중에 최대값 그게 왜 바로 왼쪽에 있고 RP는 x보다 큰 값들 중에 최소값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죠. 이것 둘 중에 하나가 부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리맵을 이용하면 정렬 순서가 유지되고 추리맵을 이용하면 바로 요 값을 최악의 경우 없이 O 로그 n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이 점화식에서 여기서 점화식은 만들었고 요가 플러스 1은 뭐 더하기 하나니까 컨스탄트 타임이고 px를 구할 수 있는 px가 x 노드의 부모 노드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방금 여기서 정리한 규칙을 이용하면 최악의 경우 없이 로그 n으로 p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증명도 했어요. 증명. 이건 직접 읽어보고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LP의 X는 그러니까 LP의 오른쪽 자식으로 이게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LP의 오른쪽 자식이던가 RP의 왼쪽 자식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혹시 LP에도 이미 왼쪽 자식이 있고 RP에도 이게 LP에도 이미 오른쪽 자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RP인데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둘 다 있잖아. 예. 그럼 얘 밑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렇게 LP나 RP 둘 다 이게 LP의 RP의 왼쪽 자식으로 못 들어가고 이미 있어서 RP에 또는 이게 LP인데 LP의 오른쪽 자식이 이미 있어서 그 사이로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느냐?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어. 또 그림으로 생각해 봤어요. 없어. 그리고 증명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런 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게 레벨 3보다 조금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규칙, 내가 여기서 생각이 되고 정리한 규칙 1 같은 것을 알고리즘 시간에 나도 배운 기억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낸 거고 이 규칙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증명한 거고 규칙 2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문제야. 레벨 3급 이상의 문제에 이런 이진출이라는 평범한 자료구조 알고리즘인데 그 평범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규칙을 스스로 생각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레벨 3급 이상 문제에서 종종 나와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1을 설명하고 증명한 내용 꼼꼼히 읽어보고 규칙 2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증명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그게 훈련이야. 그래서 코테 훈련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풀어놓은 정답을 무수히 많이 찾아보고 거기에 있는 요령을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거죠. 그 훈련도 필요해. 이게 독해 훈련에 해당하지 영어로 치자면. 그렇지만 스스로 뭔가 규칙을 생각해내고 스스로 규칙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고 이런 훈련도 꼭 필요해요. 두 개가 둘 다 필요해. 즉 영어로 치자면 독해 훈련, 영작 능력, 영작 훈련 둘 다 해야지. 독해만 해도 안 되고 영작만 해도 안 되고 둘 다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독해가 좀 쉬우니까 독해 위주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영작 훈련의 비중을 늘려야죠. 코테 훈련도 그래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면은 즉 영어로 치자면 독해만 한 거야. 그리고 글은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늘긴 늘지만 투입 시간 대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과제 평가 방법. 나는 문제를 쉽게 풀었다. 정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정리해서 내면은 점수가 좋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고 이런 버그를 경험했고 혹은 이 부분은 몰랐었는데 이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민하다 봤더니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공부해 나가고 뭐 디버깅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좀 보여야 그걸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교수 짧게 얘기해도 교수는 알아들으니까. 근데 가짜로 뭔가 고생한 것처럼 가짜로 디버깅 고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위험해요. 이거 가짜다 싶으면 오히려 감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건 문제를 여러 문제 난이도 등급별로 여러 문제를 내가 이렇게 과제로 내잖아.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도움이 안 되고 또 너무 쉬운 문제도 도움이 안 되고 좀 해볼만 이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다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과정이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한 방에 정답을 맞추는 건 좀 나한테 너무 쉬운 문제라서 훈련이 안 돼요.
훈련 효과가 좀 미미해. 조금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렵게 풀어낸 문제가 크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등급의 문제예요. 그런 등급의 문제를 골라서 풀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혹시 결국은 정답을 통과 못했더라도 그 오케이야. 정답 통계했냐 못했냐는 그 과제 점수에 전혀 무관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높은 그걸 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과제 점수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규칙만 저렇게 길고 그 규칙을 만들었다면 구현은 쉬운데 이건 시간 그냥 평범한 이진 탐색 트리 삽입 절차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초과고 최악 경우 때문에 앞에서 LP, RP 규칙 만든 걸로 구현한 거고 규칙 만드는 게 어렵지 구현은 쉬운 간단한 문제예요. 규칙만 이해했다면 구현은 뭐 규칙 그대로 구현한 거니까 간단했고 오케이.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그 앞에서는 LP, RP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대로 LP, RP를 찾을 때 정렬된 순서 레드 블랙 트리를 이용해서 트리맵 클래스를 이용해서 풀었죠.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에는 트리맵 같은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해쉬맵 이게 뭔가 일부러 정렬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정렬해야 되니까 뭐 삽입하고 또 정렬하고 삽입하고 또 정렬하고 이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안 되죠.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를 직접 구현해서 코테 문제에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건 안 돼요. 200줄, 300줄이나 되기 때문에 그때 풀면서 200줄, 300줄 구현할 수는 없지. 그리고 미리 구현해 놓고 레드 블랙 트리를 미리 구현해 놓은 다음에 코테 문제 풀 때 복붙하는 건 여러분 혼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할 때는 돼. 근데 막상 공채 코테 시험에서는 복붙 금지하는 경우가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냥 다 손코딩 아니 다 타이핑해서 코딩해라. 어디서 가정 코드 복붙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2, 300줄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코테 문제 레벨 3급 이상 레벨 3, 레벨 4 이런 거 도전하는 코테 문제 훈련을 1년 이상 열심히 하는 학생은 이거 세그먼트 트리 공부하는 걸 추천해요. 즉 그 코테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지금 도전할 정도로 훈련을 충분히 한 학생이라면 요거 공부할 만해요. 이게 활용도가 매우 높아. 예를 들어서 구간 합계 구하기. 그러니까 긴 배열이 주어졌고 거기서 from에서 to 구간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시오. 근데 배열의 크기가 뭐 30만 정도 되고 또 구해야 되는 구간의 수가 한 뭐 만 개, 뭐 10만 개 이렇게 구하랴. 그러면 보나마나 시간 초과지. n의 제곱이니까. 10만 넘는데 n의 제곱으로 구현하면 보나마나 시간 초과예요. 이런 문제 나올 만해요. 그때 그 구간 합계를 n 로그 n으로 구간 합계를 구할 수 있느냐 세그먼트 추리예요. 구간 합계뿐만이 아니라 그 긴 배열에서 어떤 구간에 대한 정보를 구할 때 길이가 30만쯤 되는 긴 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서 긴 배열이 있고 그 긴 배열의 구간이라는 건 from에서 to 그 구간의 합계 혹은 그 구간의 최소값 혹은 그 구간에서 최대값 아니 그 구간에 있는 그 구간의 숫자가 다 배열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아무튼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들어있는 뭐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혹은 그 구간에 어떤 x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즉 긴 배열에서 어떤 구간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합계를 구하든지, 뭐 평균을 구하든지, 아니면 최대값 구하든지, 최소값 구하든지, 아니면 구간에 있는 홀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혹은 그 구간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 구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구간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계산돼야 되는 문제가 종종 있겠죠.
자, 그런 문제를 구현할 때 세그먼트 추리 알고리즘이 n 로그 n 혹은 로그 n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 값 하나 찾는 건 로그 n이야. 근데 찾아야 될 게 n 개라면 n 로그 n이죠. 그래서 활용예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문제도 LP, RP를 찾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구간의 최소값, 최대값이죠. 어떤 구간이냐면 LP는 선두부터 X 위치까지의 최대값이 LP고 RP는 X 위치부터 후미까지의 최소값이 RP죠. 그래서 어떤 구간 사이의 최소값, 어떤 구간 사이의 최대값, 어떤 구간 사이의 홀수 개수, 어떤 구간 사이에 그 들어있는 값들의 합계, 이렇게 응용도가 활용예가 높아요. 그래서 LP-RP 문제에서도 세그먼트 추리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우 선호하는 고급 어려운 자료 구조 중에서 내가 매우 선호하는 자료 구조예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이걸로 내가 푼 경우가 많아요. 세그먼트 추리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은 이 수업이 알고리즘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코테 수업이죠. 알고리즘 공부 자세히 강의하는 건 이 수업의 학습 목표 범위 벗어나고 또 이게 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은 몇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100준으로 치자면 뭐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문제들, 그 프로그래머스로 치자면 레벨 3도 아니고 레벨 4쯤 이상의 문제들에 필요한 알고리즘이야. 그리고 아직 대다수 학생은 레벨 한 2쯤에 머물고 있겠죠. 지금 이 코테 수업 듣는 대다수 학생 2, 레벨 2나 아마 레벨 2 등급이 현재 자신의 등급이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겠고 완전 초보는 레벨 1. 그다음에 좀 열심히 코테 훈련한 학생이 소수 레벨 3 등급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 4 등급 문제를 도전할 단계인 학생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한두 명 학생을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은 이 수업의 목표를 벗어나고, 그래서 궁금한 학생은 여기 강의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놨고 구현도 해 놨으니까 설명 자세히 하지. 굳이 내가 말로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답? 이게 뭐 푼 건가? 아, 그러네. 백준 2042번 문제 푼 거구나. 백준 2042번 문제 등급이 뭔가? 골드 1등급이네. 1등급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치. 오케이. 자, 이거 공부해 보기 바라고. 아,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OT 시간에 첫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모바일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는 어려운 그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요구를 좀 덜 해요. 즉 공채 코테 비중이 백엔드 개발자보다 어디 갔나? 여기 첫 시간 문서 여기 C++ 프로그래머, 자바 백엔드 개발자, C++ 개발자, 자, 코테 상급의 능력을 요구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모바일 프론트엔드 모바일 개발자는 상급까지 요구 안 해. 중급. 왜냐면 업무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화면 만드는 건데 화면 만드는데 무슨 세그먼트 추리 같은 고급 알고리즘이 필요해. 그렇지만 이런 개발자들은 필요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프론트엔드다. 그럼 굳이 난 프론트엔드 개발자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데 도전하고 싶다면 해야지. 왜냐면 어쨌든 업무에서는 필요 안 하더라도 공채 코테에서 남들보다 높은 점수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잘 프론트엔드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라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꼭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코테 등급이 좀 낮아요. 오케이. 세그먼트 트리 여기서도 간단히 설명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그먼트 트리 구현한 건 아까 그 소개한 그 세그먼트 트리 자세히 설명한 강의 노트 구현이랑 좀 다를 거야. 왜냐면 그 나는 이 코테 문제 내가 훈련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세그먼트 트리를 원리만 기억나지 코드는 기억 안 나죠. 그 원리 가지고 다시 구현해서 그래요. 즉 그 강의 노트 작성할 때도 그게 언제 작성했냐면 2020년 2월에 이때 이걸 구현하고 강의 노트로 이렇게 설명까지 해놓은 거고 지금 알고리즘은 기억나지만 그때 구현한 코드가 기억 안 나는 상태로 다시 구현했어요. 세그먼트 추리를. 2020, 3년 지났죠. 그러니까 코드가 좀 다를 거예요. 원리는 같지만 뭐 이런 것쯤이 좀 다를 거야. 아무튼 오케이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기 바라고. 먼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문제 읽고 이해하고 수도코드 작성에 시간이 많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뭐 당연한 그 증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일단 문제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점점 그런 문제가 읽고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의 문장이 긴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독해력을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코딩 능력, 업무 능력에서 독해력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배우나? 초등학교 때 그 뭐 국어 수업에서 이렇게 문장 단락 이렇게 좀 긴 문장 놓고 위 단락을 요약한 얘기로 만든 것은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 초등학교 때 독해력을 이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보는 그런 초등학교 문제 요즘도 있나? 아무튼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사회에서 일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빨리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코트 문제 할 때. 특히 쉬운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는 정작 구현은 금방 정답을 구현할 수 있는데 문제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빨리 읽고 이해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독해력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점을 메모하면서 읽는 걸 추천해요. 읽으면서 이 부분 이렇게 요점 메모. 그리고 그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실수에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문제를 오해해서 혹은 문제에서 뭐 어떤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버그를 겪었다면은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문제 읽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기록한다. 그래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고 자신만의 요령이 쌓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하고 뭐 지혜로워지고 뭐 경험이 쌓인다고 하지. 그게 실수 뭔가 이런 버그 자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라면 다음부터 이런 버그 안 겪으려면 문제 읽고 메모하는 단계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걸 꼭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문제 정답 통과했다고 통과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그 어떤 이런 이 문제를 내가 풀면서 배운 게 뭔가 특히 그 독해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제 정답 통과 후에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읽을 때 자,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내가 이미 방금 내가 정답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답도 알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다시 마치 이 문제를 처음 본 것처럼 다시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코테 풀 때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읽고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을 세우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효율적이겠구나.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풀자마자 한번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어떤 요령이 생각나면은 기록하는 거죠. 이런 기록, 이런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이렇게 자기 경험 이렇게 해야 경험이 축적이 돼.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고 그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고 메모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자마자 그 문제에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요령 뭐 문제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자, 그걸 자기 경험을 통해서 문제 풀자마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했지만 실수, 버그 이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다음번부터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이런 버그를 겪지 않으려면은 문제 읽을 때 뭘 조심해야 되고 구현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또는 뭐 구상할 때도 어떤 식으로 구상해야 되고 그쵸. 이런 실수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실수도 버그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그걸 반성을 하고 기록하고 분석했다면 그러면 이제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이런 거 안 하면 그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거, 즉 메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실패한 경험, 뭐 성공한 경험, 뭐 요령,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메모하는 게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다음 수도코드 작성. 이건 당연해요. 코테 문제 풀 때 수도코드 작성하면서 문제풀이 논리를 만드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사실은 이 문제는 내가 뻔히 알아.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정답을 거의 예상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당연해요. 당연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바로 코딩하면서 논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도코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도코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간결하고 빠르니까. 그래서 수도코드로 논리를 이렇게 구상한 다음에 논리가 잘 정리된 것 같다 싶으면 그 수도코드 보고 코딩하는 거. 원래 다들 그렇게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해. 좋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면 또 당연해. 그래서 코딩을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특별한 요령이 없는 것처럼 수도 코드 작성하면서 논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요령이 따로 없어. 코딩 빨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요령이 있나? 없지. 그냥 꾸준히 많이 코딩해 보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만 꾸준히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꼭 뭔가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서 얻은 게 뭔가 다음에 이런 걸 또 이런 유형의 코드를 다음에 또 코딩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코딩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또 이런 코딩하면서 이런 실수 버그 안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메모하고 기록한다.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고 그 경험에서 얻은 걸 메모하고 이런 거밖에 다른 요령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수도 코드 작성도 많이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요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그거예요. 다른 그거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많이 해보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정답 코드 혹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수도 코드 그 코테 책도 있어요. 코테 문제풀이 책 거기 보면 수도 코드를 좀 적어놓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수도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구나. 그런 거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보통 수도 코드 적은 경우는 드물고 정답 코드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정답 코드를 읽고 이해하면서 그걸 그 이해한 내용을 수도 코드로 요약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수도 코드 읽어보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정답 코드를 읽어보면서 그 읽고 이해한 내용을 수도 코드로 정리해 보기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영작만 해보는 게 아니라 독해도 해야지 이게 독해에 해당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현했구나. 뭐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수도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구나. 자, 이런 거죠. 오케이. 아, 참고로 내 문제 풀이에는 수도 코드가 없죠. 나는 코딩한 지가 꽤 오래됐지. 몇십 년 됐잖아. 그래서 그 수도 코드 작성하면서 논리 세우는 거나 코딩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딩해 버리면서 논리 세우는 거나 난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난 수도 코드 작성 단계 생략하고 바로 코딩하면서 논리를 정리해 보기 때문에 수도 코드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문제 해설에도 수도 코드를 못 올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몇십 년 코딩을 하면 그러니까 그 뇌가 그 개발자의 뇌로 이렇게 몇십 년 런 식으로만 뇌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로직을 구상하면 코드가 줄줄줄 나와. 수도 코드로 중간 단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분야를 몇십 년 하면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팁인데 아주 좋은 팁이에요. 그 전화번호 목록 구현을 자기는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건 꽤 복잡한 것 같다. 뭐, 뭐 자기가 뭐 오해한 거 없느냐? 오해한 거 없어요.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못했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전화번호 목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접두어 문자열이 그 접두어를 포함하는 문자열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죠. 지금 1, 2, 3, 4, 5 접두어 1, 2, 3이 접두어 맞죠? 앞부분. 바로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 사이에 접두어가 안 되는 관계의 문자열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1, 2, 3, 4, 5와 1, 2, 3 사이에 뭐가 있다면 그건 그, 그 그러니까 얘가 접두어인데 얘 접두어죠. 바로 앞에 올 수밖에 없어.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자열이 끼어들었는데 얘는 접두어가 아니다. 예를 들면 1, 2 이러면 접두어가 아니죠. 이런 게 그렇지만 얘가 바로 앞에 올 수가 없어. 이쪽이지 얘는. 그래서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죠. 1, 2, 3, 4. 근데 이렇게 이 사이에 끼어들면 얘도 얘에 접두어야 돼. 접두어가 아닌 게 끼어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못했어. 즉 전화번호 목록을 이게 문자열 목록을 오른차순으로 정렬해 버리면 접두어 문자열은 접두어를 포함하는 문자열 바로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접두어 관계를 모두 다 찾으라가 아니라 접두어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false, 하나도 없으면 true니까 이렇게 정렬하고 바로 앞에를 확인해야 되니까 1번만 바로 앞이 1번부터가 바로 앞에 있죠. 1. 그러니까 i번째 문자열이 그 바로 앞에 i-1번째 문자열이 start with 접두어냐 시작 부분이 일치하냐 이거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약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자열 비교는 문자를 한자 한자 비교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 접두어라면 랭스가 짧은 게 접두어지 랭스가 똑같거나 크면 접두어가 아니죠. 앞에 바로 앞에 문자열이 짧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일치하냐 그럼 접두어니까 return false.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네.
구현이 효율적이고 시간은 내가 구현한 게 빨라요. 왜냐면 이거 n 로그 n이잖아. 아니다. 비슷하겠다. n 로그 n이니까 n이 100만이었죠. 그러면 n 100만 곱하기 로그 n 로그 100만 로그 100만이 얼마지? 로그 100만이 20이에요. 20. 그러니까 n 로그 n도 100만 곱하기 20이네. 그다음에 내가 구현한 것도 그 n 곱하기 단어의 길이였죠. 단어의 길이도 20였잖아. 똑같네. n 곱하기 20이네. 아무튼 그럼 이게 더 좋네. 간결하고 시간은 똑같고 좋은 방법이네요. 몰랐어. 이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매우 좋은 이 생각을 이거 질문한 학생이 이 요령을 이 생각을 스스로 했다면 뭐랄까 그 이런 어려운 코트 문제 푸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내는 게 쉽지 않아. 아주 좋은 아주 영리하고 좋은 그 아이디어예요.